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지금 방금 드러났습니다. 오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로 소환 통보를 한다는 지금 소식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2차로 소환 통보를 한다는 지금 소식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받을 것인가 궁금했는데요. 지금 공수처하고 그리고 경찰, 검찰이 모두 수사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고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내란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든가 또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윤 대통령에게까지도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검찰이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어차피 말이죠. 수사를 한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찰과 공수처보다는 역시 검찰에서 수사를 받기를 선택을 할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수사도 검찰에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법원에서 말이죠.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찰의 수사권이 있다고 그러면서 검찰은 손을 떼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권남용도 된다. 근데 직권남용도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라도 걸리면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어쨌든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현직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그다음에 또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의 수사에 응하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검찰의 수사에 어떻게 응할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일반인을 경호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를 한다 하더라도 출두 방법이라든가 또 경호라든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할지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아니면 검찰이 지금 용산으로 가서 수사를 할지 그런데 또 검찰이 용산에 가서 수사한다든지 제3의 장소 수사를 하면 또 공정성이니 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검찰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검찰에 나갈 경우에 과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면서 이제 그 헌재 재판도 또 16일 내일 또 이제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헌재 재판하고 또 수사하고 이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정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소가 된다면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 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헌재법 제51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권리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헌재에서는 반드시 그걸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도 그걸 들어줬거든요. 다만 현직 대통령의 지금 이렇게 직무 정지 상태가 오래 갈 경우에 나라가 불안정해진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또 이제 그런 요청을 거부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 공정 문제가 분명히 불거지고 아마 상당히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지금 또 상당한 그런 항의
내지는 이런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 재판을 끌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이가 은근히 벌써부터 헌재를 압박하고 그리고 또 국민을 겁박하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던데 이거는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재에서는 당연히 파면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빨리빨리 1분 1초라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재명 재판도 1분 1초라도 서둘러야 된다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사 만약에 이재명 말대로 그렇게 윤석열 헌재 재판이 빨라져서 이재명이 그렇게 희망하는 대로 가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역시 또 같은 논리가 성립되고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피정권을 박탈당하고 대통령이 나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재명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내보내서 그 사람이 몇 년만 하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개헌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나가서 자기가 대통령 된다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푸틴 전략 뭐 이런 것까지도 꿈을 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빨리빨리 해서 나갈 수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겠죠. 다른 놈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자기가 못 나가게 되면 어쨌든 윤석열만 빨리 끌어내리고서 지금 민주당에 핫바지가 나가가지고서 일단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대통령이 몇 년만 하고서 내려오는 조건으로 이제 개헌을 하고 나서 8년 임기에 그런 4년 중임제, 그러니까 2번 할 수 있는 8년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이걸 해놓으면 자기가 그때 가서 대통령이 된다. 지금 푸틴 전략이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재명이가 우리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자기를 우리 국민이 무슨 그렇게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르시스트죠. 그러니까 한동훈이하고 비슷해요. 우리 국민이 지금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극렬 지지층 몇 있는 거고 침묵하는 다수는 이재명이 저런 애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다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주당에서만 이재명이지 과연 국민 전체가 이재명을 지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환경이 더 나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폐악질을 갖다가 우리 국민이 이번에 전부 다 목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에는 이재명이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만 나왔지 이재명이 저 정도였어? 그런 것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깜빵 안 가기 위해서 방탄하는 그 여러 가지 폐악질을 다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보다도 환경이 더 나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만 내려오고 빨리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또 한쪽에 분명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차 통보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했다. 그리고 검찰이 다시 또 통보를 한다.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소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나오라고 이제 검찰이 통보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조율을 하죠. 조율을 합니다. 그럼 조율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검찰에 출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보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에서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집으로 돌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또 이제 나중에 긴급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이제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하여튼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긴급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직을 유지하면서 물론 직무는 정지됐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물론 이제 원래 직무만 정지되지 않았으면 옥중 결재를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권한대행 쪽으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옥중 결재는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옥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말이죠. 그 낙관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옥중에서 자기 사건을 갖다가 역시 검사답게 이제 검사로 돌아가서 기록 점검하고 그리고 방어 논리를 다 점검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자기 방어에 나서고 자기 변론에 나선다면 그러면 이 재판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 지금 자기를 방어하겠다는데 그 다 묵살한다? 예를 들어서 아무 헌법재판관이 대단하기로서니 정말 현직 대통령이 헌재 나가서 자기 변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변론권을 요청하고 그리고 또 자기 방어를 위한 어떤 그런 준비 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든지 할 때 그걸 모두 묵살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에서 별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검찰 소환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